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미증시는 연초 부진을 덜어내듯 S&P 500의 4,800선을 돌파하면서 지난주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PCE를 통해서 강세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장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을 3.45%로 5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잠시 후 23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경제포럼 연설에 나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12월 경기선행지수가 자정에 발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의 입찰이 새벽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어서 일본 중앙은행 BOJ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월요일은 누구와 함께 하실지 지금 마스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는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지킴이 성견 선생입니다. 자, 벌써 2024년이 시작을 하고요. 1월 달도 지금 중순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해외 선물 스터디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미 증시가 굉장히 조금 강합니다. 지수들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어떤 이론이나 제반적인 사항을 넘어서서 지금 지수는 신고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열쇠에 관해서 오늘 제가 의견 한번 드리고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월이 지금 중순이 훌쩍 넘은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나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양방향 수익 가득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선물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나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겸 마스터님과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수목금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겸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나스닥 지금 위치 확인해보고 이슈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프리장에서 0.52%가량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7,5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1시 32분경에는 17,582포인트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조금만 반납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0.5%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상승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1.7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빨간불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기사 있는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이 지금 Notch's first record high in 2 years in tech-driven run-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많이들 뉴스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S&P 500이 2년 만에 4,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올랐고요. 이는 2022년 10월에 기록을 했었던 이 저점에 비해서 이미 38%가량 레벨을 높인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분석가인 아리왈드는 과거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했을 당시 이 주가는 3에서 12개월 이후에 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지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개인 소비지출 PCE도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시장 참가자들은 안도를 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경우 이는 증시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지난주에 강세로 마친 S&P 500의 시장 분석을 해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The inventor of the market's most famous recession indicator is 이 채권 수익률 곡선 경기 침체 지표의 개척자가 지금 이 사람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캠베라비 듀크대 이 교수인데요. 이 하비 교수가 지금 confident inverted yield curve is accurately calling a slowdown in 2024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반전된 수익률 곡선이 올해 경기 둔화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건데 이 하비 교수는 장단기 채권 금리 곡선을 미국 경제 성장과 처음으로 연관시킨 인물이고요. 이 모델에 따르면 1969년 이후에 모든 경기 침체기에 앞서서 장단기 금리는 역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하비 교수는 2022년 가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처럼 지금 기업들이 그만큼의 어떤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기사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이슈 분석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일드 커브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이런 지표 일정들 지금 월요일마다 나와주시면서 항상 체크해 주시잖아요.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2021년이었나요? 네.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학 이론, 큰 프레임에서의 경제학 이론은 항상 맞아들어 간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일드 커브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를 일단은 나타내고요. 거의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국채 금리 그리고 국채 수익률에 따른 건데 10년물과 한 2년물 정도 미국 기준으로 아니면 10년물과 3개월물 정도로 일단은 일드 커브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있다 받는 걸로 빌려주느냐, 3개월 있다 받는 걸로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네. 자, 10년 있다 내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10년의 그 과정 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게 금리가 더 올라가는 네.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고요. 네. 3개월 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게 일단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장기 금리가 더 큰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죠? 장기 금리가 더 큰 것이 상식인데 이 채권 수익률 곡선이 일드 커브가 변경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경기적인 이유 때문에 단기 금리
단기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공개 방송 하니까 거기에서 일단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어떤 현상이 반대적으로 벌어지는 건 뭐죠?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일 수가 있다.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것,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자, 그거는요, 여러 가지 요인과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의 마지널,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아니고 사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망한다라는 뜻이고, 네. 은행이 망하면 당연히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일드 커브, 우리가 채권에 대한 수익률, 채권 네. 금리에 대한 이 그래프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정상이나 네. 이게 제로로 된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음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은행권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권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과 같고요.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경기 위기가 온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하비 교수가 이거를 네. 발명을 했고 수십 년간 정형화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네요. 이게 2020년도에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 현상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네. 때문에 경기 침체에 살짝 빠져들었고, 아. 지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어때요?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걸로 일단은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일단 여러분께 한 가지 네. 덧붙여 드린다라고 하면, 네.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은 이론적인 교훈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요. 네. 우리가 어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하면서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확대 재정정책,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면 네. 이게 실물 경제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을 중앙은행이 알아채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대응이냐 아니면 후발적인 대응이냐가 일단 논의가 되는데, 네. 그 전에 시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쓰고 이게 실물 경제, 흔히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이 최종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거나 경기 침체일 때 가장 나중에 하는 게 해고거든요. 예, 기업의 구조조정과 해고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1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이론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안 빠졌다라는 것은 네. 지금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금리가 동결된 시점 2023년 뭐 8월이라든가 10월이라든가 네. 이때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025년 초, 아. 이때가 경기 침체를 오피셜하게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네. 거지만,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건데, 아무리 호재가, 우리가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호재가 나왔어도 한가를 찍을 수가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설거지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액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의 액션이 어떤가요, 여러분? 매수 쪽으로. 네.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매수 쪽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고, 그것은 파월이 일단은 촉발을 했고, 파월이 불을 지폈다라고 일단 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 3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3월까지는 일단은 강세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그 뒤의 시나리오는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월의 어떤 페이크,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복잡한 요소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일단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해 나가시면 시장의 대응도 조금 쉬워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일드 커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프레임만 설명을 좀 드렸고 내일 어차피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일드 커브 수익률, 채권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조금 덧붙여 드리면 제 의견을 일단은 물어보셨기 때문에 일드 커브 그리고 필립스 곡선, 노동시장에 대한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적이나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수십 년간 그게 입증이 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에서 말씀드리죠. 좀 호키시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이론대로 가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론대로 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드 커브에 나타난 경기 침체 시그널 이슈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일드 커브에 대한 좀 쌓은 이 축적을 좀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이 경기 침체가 언제쯤 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드 커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이러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미리 좀 여러 번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일드 커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챙겨가면서 해외 선물을 철저하게 또 수익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지금 이 프리장에서 나스닥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실지 화면 바로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강하게 좀 가져갈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일단 강세 이어가면서 고점 돌파하게 될까요? 이게 오랜만에 드니까 굉장히 좀 어색해요. 맞아요. 저도 어색하네요. 네. 자,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면 기본적 분석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따른 것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노동시장이 일단은 견고한 게 시그널이 일단은 조금 나오고 있죠.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고 CPI나 PCE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분들 0.1포인트 내외로 지금 사실 움직여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나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없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진짜로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방에 대한 경직성 이 굉장히 좀 심하죠.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0.1에서 0.2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일 거고 지금 2%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가 지수에 대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을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일단 보시려면 필요한 게 일봉 분석을 일단 조금 하시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팬데믹부터 제가 잠깐 이제 아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팬데믹 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이게 V자 반등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굉장히 조그만하죠? 네. V자 반등 굉장히 좀 조그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선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에서 고점 찍고 다시 눌림 여기까지 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찍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매수 매도의 갈림이다라고 하면 17,000대가 네. 여기에서 또 밑으로 올 겁니다. 항상 어떤 지수든지 간에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눌림을 일단은 준다. 그렇죠? 눌림 주고 나서 위쪽으로 다시 가는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자, 눌림은 준다. 어디까지 눌림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지지 저항선이 있을 것이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뭐 68.2%나 아니면 네. 31% 정도 이렇게 보시는 이 라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라인이든지 좋아요. 어떤 라인이든지 간에 일단은 눌림을 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 눌림을 주고 위쪽으로 하는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세 전환으로 밑으로 훅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큰 그림 상으로는 어차피 지금 매수 방향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면 눌림을 주는 상태에서도 매수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그 눌림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이 진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시면 네. V자 반등을 그린 이 눌림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데 큰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이때의 상황은 어떻나요? 2020년도에는 굉장히 쇼킹한 상황이었다 이거죠. V자 반등을 바로 그려버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내년 3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서 지금 한 번도 미국은 뭐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미국이란 나라가 가보지 않은 곳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고 라인도 굉장히 좀 많이 뚫었고 네. 해서 매수의 힘이 더 센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차트상으로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거를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네.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지겠지. 많이 올랐으니까 추세 전환을 하겠지, 매도 쪽으로. 혹은 많이 올랐으니까 뭡니까? 눌림을 주면서 다시 가겠지. 그래서 나는 매도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수는요,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대로 가셔야 돼요. 매수 방향이면 매수 쪽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요. 매도 방향이면 매도 쪽으로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눌림 손절이 나올지라도 방향성만 일단은 캐치를 하시고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면서 해외 선물 인생으로서 로스컷이나 마진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없다. 제가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자, 기술적으로만 봐도 뭡니까? 5일선이 지금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네. 지속적으로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일단 이게 일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일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봉이 지금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네. 오늘 일봉이 양봉으로 끝나면 5일선 위를 지지하면서 이게 양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봉이 일봉상 양봉이 몇 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봉, 그러니까 다음 일봉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 일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눌림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요. 예, 눌림을 크게. 뭐 예를 들면 뭐 요 하단 라인 16,000 초반대라든가 네. 아니면 16,200 혹은 16,500까지 일단 눌림을 크게 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일봉이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은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단타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봉 뜨는 한은 매수 방향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봉상으로 아직도 뭡니까? 일봉상으로 시가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흐름대로, 일봉상 흐름대로 눌림 매수 전략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나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일봉, 양봉으로 할지 음봉으로 할지 이따 이제 새벽에 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그거 일단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 장 시작하고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나스닥 프리장에서 기술적인 분석 토대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흐름에 따라가야 할 필요성 있고 지금 내일에 어떤 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개장 이후에 이 자리값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자리값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성견 마스터님 성함을 문자샵 008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0.7%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3.7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23시 11분경에 장대 양봉을 급격하게 세워줬습니다. 73.92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와 줬고요. 지금 분봉상으로 조금씩 파란불을 좀 보여주면서 살짝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 모멘텀 받아가면서 오늘도 상승 구간에서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크루드 오일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굉장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가져온 이슈입니다. Israeli missile strike in Damascus killed 5, including 5 Iranian military advisor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헤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원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렸었죠. 이란과 파키스탄의 분쟁이 지난 19일에 긴장 완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비공식 핵 보유국인 두 나라 간의 전면전 가능성 크게 낮아졌는데요. 지금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면서 새로운 전장 확대에 대한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공격과 보복이 계속되면서 전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또 다른 이슈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란이 성공적으로 런치 수라야 세틀라이트라는 기사입니다. 이 수라야라는 인공위성을 이란이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국영의 IRNA 통신이 고체 우주 발사체로 지금까지 발사된 이란의 위성 가운데 가장 높은 우주 궤도인 750km 궤도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은 이란이 핵 탄두를 실어서 나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위성과 연계한 로켓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국한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터가 시리에 점차 흐르면서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이 인공위성이 지금 이 유가에는 좀 어떤 흐름을 좀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터님 유가 관련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퍼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이 인공위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또 서방 국가들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뉴스들이 유가에 좀 어떤 흐름들 미치게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애매한데 제가 이 말씀 일단 조금 드릴게요. 네. 이 말씀 조금 드릴게요. 혹시 차트 띄울 수 있으면 한번 조금 띄워주세요. 이게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세 가지 이제 석유의 종류는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북해산 브렌트유 있고요. 북해산에서 나는 이게 최고급입니다. 최고급. 두 번째가 우리가 크루드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있어요. 텍사스에서 나는 거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고급이고
세 번째가 이제 중동 두바이유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급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싸기 때문에 공장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조금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물론 이제 상관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유가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건 아니다. 왜? 자, 이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네. 지금 뭐죠, 이게? 중동 두바이유거든요. 그죠? 그럼 중동 두바이유는 여기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CME에서.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CME에서 거래되는 게 브렌트유, 크루드 오일, 히팅. 그렇죠? 네. 천연가스. 이 정도입니다. 요거거든요. 네. 중동 두바이유는 없어요. 이건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2달 전인가 설명을 달 드렸어요. 전이요? 예. 네. 설명을 드렸어요. 2달 전에 딱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네네. 이 전쟁이 지금 좀 발발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 예. 이미 마스터님께서는 좀 네네, 내다보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 이건 중동 두바이유에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미치는 거고 실질적으로 브렌트유나 아니면 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에는 이게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누가 여기 간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는 이거는 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확하게 일단은 알려드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천연가스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요즘에. 네. 천연가스에 그다지 크게 방향은 없을 것이다. 반향은 없을 것이다.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네. 물론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렇게 제가 보여지고요. 영향이 있는 뉴스를 일단은 골라드리면 네. 그거죠. 요즘에 이제 원유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일단은 포커스를 조금 맞추셔야 되고 이런 기사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두바이유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중동 두바이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공장 돌리기 위해서 저가의 중동 두바이유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런 기사는 우리 이제 앞전에 이제 사무엘님께서 네. 하셨잖아요. 현물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런 오히려. 기사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일단 좀 팁을 드리고 싶고, 자 기본적으로 네. 기술적인 분석 일단은 들어가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선을 3개를 일단은 그어드렸죠. 네. 요 3개의 박스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하단은 64.72였는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그어드린 75달러를 저항 받으면서 이 지금 일목 그룹대로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저항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일목 하단을 일단 지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하로 보면 한 72.30달러 정도, 네. 72.30달러 혹은 72.60달러 요 선입니다. 72.30에서 72.60을 지지하고 위에 75달러를 저항으로 하면서 이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채널 구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매매 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오일 매매를 요즘 안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이 흔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예, 오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채널 라인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오일은 일단 큰 그림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두바이유와 관련된 이 중동의 이슈는 조금은 이 WTI에는 좀 연관성은 없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현물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 더 글로벌 이슈들 나는 빠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슈 해석하면서 흔들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빠르게 스캔하셔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골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골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0.3%가량 밀리면서 20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드와 관련된 이슈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와 관련해서 가져온 이슈는요. 지금 골드 가격의 drop as US Lakers hope fade라는 기사입니다. 이 골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지고는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골드가 약 1%가량 하락하면서 6주 만에 가장 큰 주간의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현재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2주 전이었던 71%에서 지금 43.5%가량으로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경제와 또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은 좀 상승 여력이 아예 없는 건지 이 부분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님, 이 골드와 관련된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바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골드 왜 매도 시그널로 봐주셨을까요? 자, 이제 본장 개장이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골드는 기본적 분석은 제가 기본적 분석 신봉자인데 네. 기본적 분석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골드. 골드 요즘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일단은 튀고 있죠. 자, 요거 이제 2주 전부터 제가 그어드린 이제 추세선입니다. 2주 전부터 그어드린 추세선이고 보시면 자, 여기에서 삼각 수렴 통해서 그렇죠. 요 라인 자, 다시 한번 좀 그려 드릴까요? 예, 깔끔히. 자, 요 라인이었습니다. 요 라인하고 네. 요 라인이었거든요. 네. 이제 요 라인에서 삼각 수렴 통해서 뭡니까? 매수 매도가 일단은 갈림길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삼각 수렴 딱 맞아서 매도 쪽으로 일단은 가는 모습 일단은 보였어요. 지금은 일봉상으로 뭡니까? 데드 크로스 지역이고 그리고 21선을 아직 넘지 못했고요. 21선 저항도 될 수 있고 여기 5일선 밑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네. 분봉상으로도 제가 지금 체크하니까 하방으로 일단은 좀 가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저가를 터치할 것 같고요. 위에 21선, 5일선, 5일선, 21선, 일목 상단까지 저항 라인이 굉장히 좀 크고 아직 이게 밑에까지 일단은 내려와서 박스를 그리는 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직 일목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목 하단까지 매도 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삼각 수렴에서 터졌기 때문에 매도 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988달러 정도, 예, 1988달러 정도는 충분히 오늘 매도 쪽이라고 하면요 내려올 수 있는 요런 이제 룸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1988달러 한 300틱 이상 지금 나오죠. 네. 300틱 이상 일단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간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면서 갈 거고 네. 뭐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캔들 몇 개. 일봉상 캔들 몇 개 하면서 일단은 뭐 지지 저항 받으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중장기 전략으로 제가 일단은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매도 시그널 잡아주셨고요. 데드 크로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1988달러까지 좀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골드처럼 좀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좀 방향성을 잡아봐야 되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전에 잡아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다음부터 우리 선경 마스터님과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지금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도 상승 구간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61% 상승 중이고요. 17,5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32분경에 17,582포인트를 기록하고 개장 전까지 조금 힘을 잃어가면서 하락으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내 개장 직후에 강한 장대 양봉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7,060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0.52%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3.6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3시 11분경에 지금 73.92달러까지 장대 양봉 세워주면서 올라와 줬지만 계속해서 조금 하락의 이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는 오히려 파란불을 켜주면서 지금 음봉을 좀 세워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드오일 0.52%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3선을 지금 지나가고는 있지만 현재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6%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 0.34% 밀리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2022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시 53분경까지는 2032달러를 기록해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밀려가는 하락 추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23시 31분경에 2021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힘이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선님께서는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로 FX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0.01% 밀리면서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916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일본분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좀 출렁거림은 있지만 그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 연을해서 가져가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마선님의 매매일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매매일지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송견 마우스님께서 매매일지 지금 보여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2,600틱이고 지금 미니다우는 3,000틱을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골드는 1,000틱. 정말 1,000 이상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네네. 일단은 이제 작년에 네. 찍은 거고요. 예, 올해는 지금 우리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단 좀 하고 있는데 네. 나스닥장하고 미니다우장 일단은 조금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는 네,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60에 매수 포인트가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요건 일단은 좀 지나갔고요.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쌍고를 일단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582.50이죠. 이거를 넘었습니다. 예, 넘었고 그럼 여기 일단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582를 일단은 지지를 받는지 일단은 요 여부 여러분들이 체킹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2를 확실하게 지지하면 거기에서 네. 일단은 매수 방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미니다우 일단은 보면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주력 상품 중에 일단은 하나인데 미니다우는 지금 꼬리가 굉장히 조금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사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성견 차트 이용해서
매수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매수매도 신호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매수매도 신호가 뜬 게 없기 때문에 매수매도 신호 뜨면 거기 종가에 일단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일단은 건들지 마시고요. 네. 자, 일단은 매매일지 보시면은 항생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 잡는 법 같은 경우 그리고 홀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작도법이라는 게 있죠. 작도법은 제가 두 가지를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터득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훈련을 받으시면 홀딩 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손절 능력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쌓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그어드린 작도입니다. 요거 일단은 보시면 제가 이 채널 안에서 놀 거다, 가격이 형성될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네. 자, 확인을 해보죠. 1월 22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뭡니까? 이제 그 오전 오후장이고 요 빨간색은 오늘 이제 야간장이거든요. 자, 종가상으로 어떻게 됐죠? 이 채널 라인 제가 2주 전에 그어드린 건데 네. 이 채널 라인을 딱 찍고 그렇죠?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이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도 뭡니까? 여러분들 추세를 홀딩하거나 어떤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즐겨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네. 저는 즐겨 하지 않습니다.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일단 아셔도 된다. 그래서 고가와 고가를 잇는 추세선 가장 네. 간단한 추세선 그리고 저가와 저가를 잇는 가장 간단한 추세선 이 추세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 라인을 일단은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고가와 저가를 잇고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네. 고가와 저가를 이렇게 그으시고요. 쭉쭉쭉쭉 이렇게 그으시고 그으시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네.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네. 그렇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띠는 대세 하락장이 일단은 가능하다. 고가와 저가를 이렇게 한 것 그리고 여기 고가와 그렇죠? 고가와 저가의 채널을 이렇게 긋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채널 그리고 방향 지지 저항선을 한꺼번에 일단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작도법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한 두세 개 정도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가 사이클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진짜 공부하고 싶다. 해외 선물의 시작은 성견 선생입니다. 예, 8년 동안 지금 공인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공개 방송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홍콩 항생에 대한 전략도 지금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크루드오일 또 골드뿐만 아니라 낮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홍콩 항생에 대한 전략들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보고만 잊지 마시고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터님께서는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매크로 이슈를 조금 더 세세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일드커브 같은 경우도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좀 노란톡방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일 또 진행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스터님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단기 17,582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일봉 종가가 매수와 매도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종가 확인 후에 중장기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목구름대인 72.30달러에서 75달러 저항 사이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단기로 대응하면서 수익 내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일봉상 델즈크로스 지역에 진입한 상황이므로 지지 저항 받으면서 일목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중장기 매도로 이렇게 전략 세워봤고요. 1988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오늘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